오늘장 어떤 뉴스에 주목해야 하는지 뉴스 체크해보고 공략주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현상준 파트너, 나연우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관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우리 시간으로 6시 조금 넘어서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영구적으로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 먼저 대체거래소 통해서 분위기 확인해 보시죠. 박정은 캐스터 연결합니다. (350개) 종목이 거래되고 있는 대체거래소 시장 프리마켓 개장 상황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상승률 상위 종목들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 안에서는 하이트진로가 0.5%대 강보합권, 현대해상이나 바로 또 튀어 올라와주는 종목들이 있네요. 크래프톤이 거의 2%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BNK 금융지주가 1.4%대 빨간불, 이 밖에 삼성중공업 같은 조선주도 오랜만에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LIG넥스원은 1.18%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오늘 대신증권이 방산주의 목표가를 줄 상향하는 리포트들을 오늘 대거 발행했습니다. 이 소식 속에서 1%대 훈풍 받아가고 있고요. 조선주 안에서 한화오션도 0.42%대 강세 시연해주는 모습 특징적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 가장 강한 건 HLB입니다. 1.2%대, 그리고 ABL바이오가 0.5%, 이 밖에 바이넥스나 CIS도 0.5% 빨간불 켜고 있고요. VT 같은 화장품주, 그리고 휴젤이나 시젠 같은 종목들도 빨간불 켜내면서 종목들 안에서는 제약바이오주가 그래도 조금은 부각되고 있지만 거래되고 있지 않은 종목들이 더 많은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확인해 봐야겠죠. 먼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시장 전반에 이렇게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선 간밤에 어제 2% 넘게 상승했던 반도체 투톱은 간밤 중국 당국도 규제를 강화한다는 소식에 엔비디아가 5% 하락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오늘장 반도체 투톱에 나란히 내리막길 걷고 있고요. 다른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하락폭을 키우면서 약세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폭풍 관세가 예고되면서 미국에 21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히며 그룹주 전반에 온기가 맴돌았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 2.7%, 기아는 거의 3% 가까이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앞서 현대는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언급을 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정의선 회장은 관세는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로 기업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관세 정책이 바뀌기는 어렵다고 본다면서 조심스러운 입장 내비쳤고요. 한편 수입상 자동차 부가 관세에 대해서 미국,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 협정 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 부품은 당분간 관세가 면제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엔진 등 핵심 부품에는 관세를 매기겠다는 백악관의 입장도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가 폭풍 관세 폭탄을 내놓으면서 오늘장 시장 전반에 미국 증시에 이어서 우리 시장도 약세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세장 연출되고 있는 프리마켓 상황 확인해봤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거래량 상위 종목들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거래량이 가장 많이 실리고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이어서는 2위가 삼성중공업, 이 밖에 네이처셀이 계속해서 상승 가도를 달리다가 오늘장 5%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요. 성우하이텍 역시나 자동차 부품주로 부각되면서 3.5% 하락불 켜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리마켓 개장 상황 확인해봤고요. 오늘장 전략도 함께 세워보시죠. 네, 관세 여파가 프리마켓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차, 현대모비스 관련주들이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저희는 AS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연우 파트너님 3월 11일 공략주로 제시해 주는 게 바로 모티브 링크인데 계속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차익 실현, 그러니까 수익 실현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들 것 같습니다.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지난번 AS를 잡아드릴 때 2차 목표가는 한 16,000원 전후 보시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간에서도 한 16,000원 정도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좀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간점에서 굉장히 좀 많이 올랐어요. 저점 대비 60% 이상이 올랐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 관점이시라면 오늘 오전장에서 아침에 높게 출발하면 일정 부분 16,000원 전후에서 수익 실하시는 전략, 그리고 16,500원대부터는 매물대 저항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걸 강하게 돌파하지 못할 시에는 우리 좀 추세를 보시는 전략, 그리고 이걸 강하게 돌파할 경우에는 한 18,000, 19,000원까지 보시는 전략까지 함께 제시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상준 파트너님 어제 공략주로 제시해 주신 게 바로 하이젠 RNM입니다. 당일 수익률이 무려 10% 넘는 상승폭을 보였는데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 로봇주가 좀 많이 부침을 겪으면서 조정을 겪었다가 다시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단기적으로 바닥에서 올라오는 어떤 기술적 반등 정도를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최근에 이제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 정도로만 보시고 고점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31,000 지금 450원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이전 고점이 한 4만 원 정도예요. 그러면은 지금 특별하게 뭔가 이슈가 나오고 특히나 이제 요새 이제 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신다면 순환매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한 4만 원, 3만 원대 후반 정도까지만 혹시 보시면 괜찮겠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단기적인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부터 조금씩 분할 매도하시면서 수익 챙기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까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공략주 애프터 서비스까지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장 체크 포인트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보시죠. 자, 지난주 초에 2조 원 규모 기술 수출 소식에 알테오젠 좋았었는데 이후에 약세가 지속되면서 36만 원까지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 간밤에는 자동차에 이어서 의약품에도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확인했는데 코스닥 시총 1위 알테오젠 터닝 포인트는 어디 있을까요? 네, 저는 오히려 주가가 빠진 만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이런 제약 바이오 섹터들,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모든 웬만한 바이오 종목들이 좀 조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기업의 문제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지금 지수를 보셨을 때도 굉장한 낙폭, 지수도 우리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보시면 굉장한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섹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섹터가 눌림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지금 과매도권에 진입한 바이오 섹터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바이오 섹터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올해 그리고 이 단기 관점에서 봐도 암학회 그런 뭐 학회라든지 바이오 학회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술 이전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캐시카우 창출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캐시카우를 창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적으로 봤을 때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무엇보다 지금 주가 낙폭 메리트를 보유하고 있는 과매도권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서서히 바이오 섹터, 제약 바이오 섹터를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 전략 제시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의견 듣는 동안에 속보가 중요한 것이 하나 떴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자동차 부품 관세 한 달 유예를 하겠다. 그러니까 5월 3일까지로 아마 관세를 미루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프리마켓도 그렇고 오늘장 어떻게 움직일지도 살펴봐야겠습니다. 이 자동차 내용들은 그렇고 다시 바이오 내용으로 돌아오죠. 이렇게 되면은 결국 코스닥 시총 1위 알테오젠의 주가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이냐, 뭘 더 봐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고민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오늘 그래서 바이오에서 관심주를 꼽자면 저는 알테오젠 준비해봤습니다. 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SC 제형 기술에서 굉장히 독보적이죠. 이 기업의 강점이라고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다 알만한 기업들의 기술 이전을 했다는 거예요. 일본의 다이치 상쿄, 미국의 머크,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까지 이렇게 기술 수출을 이뤄냈기 때문에 기술력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제가 차트를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볼 건데 무엇보다 지금 과매도권에 진입을 하면서 주가 낙폭 메리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고점 대비 단기간에 20% 넘게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과열권을 다 식혀주고 과매도권에 진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좀 보신다면 지금 쌍바닥을 만들어주면서 어제 캔들을 보시면 음선 이렇게 많이 받은 다음에 굉장히 몸통이 얇은 긴 십자가 나와줬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하방 경직을 확보하고 어느 정도 추세 전환 혹은 터닝 포인트가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 눌림 구간에서 과매도권에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지속적인 좀 이제 관심이 필요할 때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알테오젠의 기술적인 분석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는요. 어제 조조환 LG전자 대표와 사장과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 회동을 가졌는데 이때 나온 발언들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사 간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에 LG전자의 칠러가 공급되는 것이 합의가 됐다. 이런 소식이 있었더라고요. 현상준 파트너님,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뭐 제가 지난번에도 항상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고성능 반도체 그리고 AI 그리고 칠러 그러니까 냉각 부분이죠. 데이터 센터
뭐 여러 가지 뭐 전력기기, 뭐 SMR 여러 가지를 묶어서 보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 요새 좀 많이 흔들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릴 때는 보면은 이제 하락하는 종목들의 섹터들이 좀 가끔씩은 나옵니다만 그 중심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AI 시대가 계속 촉발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LG전자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요새 고성능 반도체 그리고 데이터 센터 거기에서 나오는 발열 문제를 잡는 것을 제일 최우선으로 잡고 있단 말이죠. MS에서도 지금 그 부분을 제일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셔서 좀 하락된 종목들을 좀 잘 체크하시고 바닥에서 매수하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는 있어요. 어쨌든 시장에서 잠시 흔들려도 이 인류가 계속 나아가는 이제 기술 방향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신다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기술주들 좀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LG CNS하고 이제 운영 전문성 협업을 좀 했다 이런 부분까지도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반응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이전에도 그렇지만 MS 오피스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래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다른 회사들도 좀 발열 문제, 그러니까 특히 엔비디아도 최근에 발열에 대한 이슈가 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한다면은 칠러, 그러니까 냉각에 대한 부분, 지난번에도 제가 삼성 공조라든지 그런 냉각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 지속적으로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이슈와 함께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오늘 이제 LG전자 말씀을 드리면서 AI 쪽 이제 섹터가 다시 한 번 더 붐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제도 AI 섹터가 좀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를 좀 유심히 보시면 좋겠다 해서 가져보게 됐고요. 최근에 3월 AI 요금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0% 넘게 증가했다라는 부분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최대 이제 초거대 언어 모델이죠 LLM과 같은 다양한 AI 기술. 최근에 중국이라든지 미국은 어찌 보면은 이제 AI 시대에 대해서 좀 뭔가 AI가 좀 고성능 쪽으로 가는 것 같고 중국은 어찌 보면은 이제 가성비 쪽으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양 국가가 그렇게 나아가는 방향 자체가 어쨌든 AI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도 AI 쪽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최근에 CS 2025에서도 AI 혁신상을 받은 폴라리스 오피스 잠깐 좀 차트를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제 5,500원 지지를 하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바닥을 딛고 이제 올라오는 모습인데 7,000원에서 7,500원까지도 상단이 열려 있다라는 것도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AI주가 좀 상승을 했다가 다시 한 번 더 부침을 겪고 또 다시 한 번 수급을 받으면서 거래량을 동반으로 한 양봉이 나오지는 모습 이런 부분을 확인하신다고 하면은 저점에서 매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과 유럽에 있는 신규 데이터 센터 임대 계약을 취소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면서 밀린 건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에서 관련주들이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지금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좀 순환매 종목들이 잘 돌다가도 수급이 좀 막히는 모습, 특히 좀 거래 대금이 많이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신다면은 잠깐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외인이 최근에 2주 연속 매수세를 보인 게 사실 흔치 않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하고 내일까지 해서 외인이 4천억 이상을 매도하지 않는다면은 정말 오래간만에 2주 연속 외인이 매수세를 좀 기록을 한다. 바닥에서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런 부분 생각한다면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는 부분 특히나 외인들이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리스크로 나타나고 있는 정치적 리스크라든지 뭐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다 어느 정도는 이제 반영이 돼 있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하신다면은 저점 매수의 기회 나쁘지 않겠다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한화 얘기입니다. 지주사 한화가요 자회사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3.6조 그러니까 3조 6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보유 지분 전량 참여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적어도 재무제표대로라면 한화가 8천억 원 이상의 자금을 외부에서 끌어와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찾을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는 뭔지 그리고 지금의 유상증자를 사실 곱게 보기 어려운 개인 주주들의 불만 혹은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내용들은 어떤지 찾아봐야겠습니다. 나연호 파트너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좀 우리 투자자분들, 보유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뉴스였죠. 근데 저는 이 유상증자의 내용을 생각을 해봤을 때
중장기적으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유상증자에 관련된 이런 악재 부분들 주가에 이미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거든요. 이미 지금 몇 거래를 거치면서 굉장히 좀 막 무너진다기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아가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하나그룹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하나라는 그 기업의 사업에서 가장 핵심은 방산이거든요. 예.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 방산 섹터 봤을 때 앞으로 방산 섹터는 이 단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해외 수출 모멘텀들도 충분히 살아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우리 방산 산업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보신다면 저는 좀 중장기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그룹에서도 절대 포기를 못하는 이런 핵심 사업이기 때문에 점점 이런 안정화를 찾아갈 것이다 이렇게 한번 예측을 해보고요. 근데 무엇보다 저는 이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접근하실 때 유상증자 관련된 것보다는 이제 앞으로 우리 시장에서 공매도가 재개가 되거든요.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저점 대비해서 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많이 오른 단기간에 많이 오른 종목들은 공매도에 대해서 좀 타깃 종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접근을 하신다기보다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좀 공매도 재개 이후에 이런 흐름들을 한번 추세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전략까지 함께 제시 드려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다음 이슈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는 조선주를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 지금 프리마켓에서 그래도 삼성중공업, 하나오션과 같은 조선주들이 비교적 상승세를 잘 지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삼성중공업이 해양 플랜트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LNG 액화 장비 개발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기자재 업체로의 낙수 효과도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현상준 파트너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지금 LNG 선을 건조할 때마다 사실 미국의 한이웰,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제조 액화 장비를 어쨌든 계속 좀 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첫 국산화가 좀 성공을 했죠. 특히나 이탈리아 에너지 기업 ENI하고도 이제 어찌 보면 첫 수주를 좀 협상을 좀 들어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첫 수주가 이제 됐기 때문에 앞으로 LNG 개발 붐이 있을 때마다 좀 그런 수주가 들어올 때마다 수혜가 있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선주가 이제 2023년 그리고 2027년까지 그러니까 수혜가 보면 한 4년에서 5년 정도 좀 이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2003년에서 2007년 정도 이전 한 20년 전이죠. 그때도 강한 상승세를 좀 보였었는데 이번에도 23년부터 시작된 어떤 조선주의 붐이 27년도까지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LNG 운반선은 일반 컨테이너선보다 수직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까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력 소비량 그러니까 특히나 다른 장비보다도 14% 정도의 전력 소비량을 좀 덜 좀 소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장비 크기가 작은 가스 팽창 방식으로 좁은 공간에 효율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까지 보신다고 하면은 이 부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뿐만 아니라 조선주 특히 오늘 시장이 좋지 않은데 조선주하고 로봇주 이렇게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올랐던 섹터들을 보시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네, 지금 뭐 FLNG도 그렇고 LNG 운반선이 시장에서 부각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그 밸류체대에 있는 기자재주들도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함께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네, LNG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뭐 한국카본도 있고 뭐 동서화이텍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한국카본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복합소재 전문 기업이죠. 탄소섬유 프리프레스 그러니까 국내 최초로 이제 상용화된 이제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LNG 운반선이 계속 좀 수주가 될 때마다 지속적으로 매출이 나오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들어서 이제 2023년, 4년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이제 차트를 잠깐 보게 되면은 고점인 16,000원에서 다시 내려왔지만 14,000원 정도에서 지지되고 이전에 보면은 고점이 14,000원대였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16,000원에서 지금 현재 이전 고점이었던 14,000원대를 다시 한번 더 내려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추세가 끊어지지 않고 유지만 된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더 16,000원 올라가 줄 수 있겠다. 추세는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점 매수 또한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오늘 아침에 나온 가장 빠른 리포트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안혜수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혜수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가장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요즘 고공행진 중인 조선과 방산주 테마 속에서 상향 리포트 나온 종목들 가져와 봤는데요. 먼저 오늘 기분 좋게 상승 출발한 LIG 넥선 리포트부터 보시죠.
LIG 넥스원이 중동 방산 수출 확대에 힘입어서 또 한 번의 사상 최대 실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35만 원으로 상향이 됐고요. 또 상승 여력은 30.6%가 기대되는데요. 핵심은 천궁2의 아랍에미리트 수출 본격화입니다. 올해 관련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해서 2천억 원을 넘어설 전망이고요. 또 사우디, 이라크 등 중동 지역에서도 대형 추가 수출 계획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는 고고도까지 방어라는 제목처럼 탄도미사일을 50에서 60km 상공에서 요격할 수 있는 LSM의 양산이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시장 공략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영업이익은 3,250억 원으로 작년에 비해 41.2% 증가할 전망입니다. 다음은 태웅 리포트입니다. 전 세계에서 찾는 K-단조라는 긍정적인 제목의 리포트입니다. 태웅은 글로벌 산업에서 필수적인 단조 부품을 만들어서 SMR, 풍력, 조선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NH투자증권은 태웅이 해상과 풍력, 조선업에서 이미 활약하고 있는데 SMR 시장에서도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며 목표 주가를 2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상승 여력 35%가 기대되는데요. 그 이유는 캐나다 SMR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하면서 향후 추가 단조 부품 공급 계약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영국 해상풍력 프로젝트에도 참여해 플랜지 공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단조 부품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태웅의 수주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단조 부문 외형 성장에 따라서 수익성이 70%를 상회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앞으로의 주가 상승도 주목해 보시죠.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인 공시 안혜수였습니다. 네, 이렇게 방산주 관련 리포트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오늘장 공략주도 체크해보도록 할 텐데요. 나연호 파트너님께서 오늘장 공략주로 MNC 솔루션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작년에 상장한 방산 부품사죠? 네, 방산 우주항공 로봇에 쓰이는 정밀 제어 부품, 모션 컨트롤을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자, 이 기업의 강점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주력 방산 수출품인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천궁 이런 쪽에 탑재가 되는 부품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수주 잔고가 거의 9,570억, 1조 원에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내용 굉장히 탄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추가적으로 최근에 매각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모멘텀 플레이도 될 수 있다는 점. 자, 지난번에 계속 제가 방산 쪽에서 관심주로 잡아드렸던 종목인데 지난번에 9만 원을 이렇게 돌파해주는 상승이 나왔어요. 지금 자리를 보시면 고점 대비 한 12%가량 빠지면서 오히려 상승 다음 눌림 자리에서 이런 도지 캔들로 지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진입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88,000원, 손절가는 7만 원 제시 드리는데 좀 중장기 안정형으로 보셔도 좋다. 이런 전략까지 함께 제시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현상준 파트너의 공략주도 빠르게 확인해 볼까요? 네, 좀 대원전선을 가져와 봤어요. 최근에 구리값이 좀 많이 오르게 되면서 제품 가격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싶어서 좀 전선주를 갖고 왔고 대원전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25% 부과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슈가 좀 나오고 있고 특히 알루미늄하고 철강에 이어서 타겟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AI하고 전기차량 시장 확대될 때 구리 선물이 더 오를 수 있겠다. 특히 경기 부양 가능성,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한 번 더 확인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서 갖고 와봤고요. 차트 잠깐 빠르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좀 3,000원 하회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닥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전에 거래량이 좀 동반이 되면서 나왔던 이 캔들 상단까지는 한 번 더 열려 있다. 최근에 계속 하락을 좀 해서 눌린 모습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전에 양봉의 절반 정도를 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목표가는 3,800원에서 4,000원 사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로는 2,500원 정도로 보시면서 바닥 매매 좀 좋아 보입니다. 네, 두 분의 오늘장 공략주 MNC 솔루션 그리고 대원전선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자세히 정리를 해보면요. 자, 간밤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차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히면서 나스닥 지수가 2% 넘게 밀린 가운데 구리 가격은 반면에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한편 반도체주들이 크게 밀렸고요. 또 저희가 앞서 살펴봤듯 삼성중공업 이슈까지 두루두루 짚어봤는데요. 오늘 9시 개장 이후에 어떤 흐름이 연출될지 함께 끝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장 꼭 확인해야 할 뉴스들 체크해보고 공략주까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